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상담소라는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전홍진 교수님이라고 서울 삼성병원의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책을 내주신 건데요. 첫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지만 내용이 아주 실제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부분과 그리고 정신과 선생님께서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어줄 수 있는지,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신 흔적이 많아요. 이 책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우 예민한 사람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여러 가지 실전편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제가 인사이트를 얻은 부분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이 되어 찾은 자신의 마음. 통계청이 발간한 국민 삶의 질 보고서 2020년도 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3만 45건으로 2014년에 만 24건에 비해 5년 사이 그 수가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늘어나면서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도 원인이 되지만 발생 자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정인이 사건처럼 최근 들어 아동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학대 사례들이 언론에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를 당하면서도 자신이 아이를 엄격하게 훈육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모의 친권이 강하기 때문에 개입을 거부하면 주변에서 도움을 주기 어렵습니다. 어릴 때 경험한 아동학대의 트라우마는 성인기까지 계속됩니다. 철영 씨는 30대 남성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자주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즐겁게 웃고 행복하게 지내는데 자신만 가슴이 텅 빈 것 같은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직장도 지난 5년간 3번이나 옮겼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상사와의 관계가 항상 어려웠습니다. 어쩌다 상사를 마주치면 자신도 모르게 눈치를 보았고 상사가 자신을 싫어하는 것은 아닌지 항상 걱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상사에게 지적받거나 상사가 자신에게 화를 내면 바로 직장을 그만둬 버렸습니다. 이따금 그는 갑작스럽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화가 치솟아 올라 주체할 수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버럭 소리를 지르고 싶은 것을 겨우 참아내곤 했습니다. 철영 씨는 원룸에 혼자 사는데 남들은 모르는 그만의 습관이 있습니다. 집안의 모든 물건이 일정하게 놓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발장의 모든 신발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신발의 압축이 꼭 정면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식탁에 각 티슈를 놓을 때도 식탁의 가장자리 선과 티슈 상자가 평행을 이루어야 합니다. 식사를 할 때는 숟가락과 젓가락이 평행이어야 식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샤워를 할 때도 몸에 비누가 남아있을까봐 보통 1시간 정도 샤워를 하게 됩니다. 철영 씨는 직장을 마치고 집에 오면 정리정돈을 하는데 대부분 시간을 소비합니다. 자신도 쓸데없는 에너지 소비라는 것을 알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철영 씨가 무척 힘들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날카로운 물체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철영 씨의 집에 있는 칼이나 가위는 끝이 뭉툭하게 잘려 있습니다. 손톱과 발톱도
조금이라도 길면 짧게 자르는 습관이 있습니다. 철영 씨는 이따금 날카로운 물체를 보면 눈이 찔리지 않을까 이유 없이 불안하기도 합니다. 철영 씨도 불필요한 행동들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이 습관이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철영 씨는 무척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2살 터울인 남동생과 함께 자랐습니다. 철영 씨와 남동생은 아버지가 가진 신념에 따라 법조인이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아버지는 2 아들들이 자신이 이루지 못한 법조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혹독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험을 보면 틀린 개수대로 철영 씨와 동생의 종아리를 때리곤 했습니다. 철영 씨의 어머니는 술만 마시면 집안의 물건을 부수고 화를 내는 남편 때문에 항상 불안해했습니다. 항상 2 아들에게 아버지 말씀 잘 듣고 문제가 없게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남동생은 열심히 공부해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했지만 철영 씨는 항상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시험을 잘 본 것 같아 기쁜 마음으로 집에 왔는데 마침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자신보다 더 시험을 잘 본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철영 씨는 아버지에게 칭찬을 듣기는커녕 다시 틀린 개수만큼 종아리를 맞아야 했습니다. 철영 씨는 터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어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자신이 어떻게 해야 이런 지옥 같은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부모님에게 독립해 자취를 했고 아버님의 목표와는 전혀 다르게 평범한 직장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트라우마란 실제로 죽을 뻔한 경험을 하거나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사건을 겪거나 목격한 후 겪는 심리적 외상을 말합니다. 현재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일반적인 트라우마,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과 정서적 학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그 사람의 예민성이나 공격성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는 우울증이나 불안증, 공황장애 등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철영 씨는 어린 시절의 신체적 학대와 정신적 학대를 경험했습니다. 학대의 경험은 제 경험과 공포의 일반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제 경험은 과거 혹은 어린 시절의 부정적 경험, 정서, 갈등 상태의 감정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무의식 중에 떠올리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윗사람과 만나게 되면 자신의 어린 시절을 재경험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쉽게 넘길 수 있는 일도 자신을 비난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분노가 증폭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공포의 일반화는 과거에 경험한 트라우마 때문에 현재의 일상적인 경험, 사건, 대인관계까지도 더 위험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위협 반응이 더 쉽게 일어납니다. 철영 씨는 어린 시절에 위험한 물건을 보면 분노를 표출하고 싶었던 마음이 날카로운 물건을 보면 다시 되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통제력을 잃을 때를 대비해 뾰족한 물건의 끝을 일부러 자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결벽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어지럽혀 놓아서 평행이 깨지면 심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동료들은 철영 씨를 별것 아닌 것에도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철영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트라우마로 인해서 어렸을 때 정서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학대로 인해서 어떤 부분을 힘들어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공감이 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엄격한 훈육이 자녀를 위한 길이라고 믿고 훈육을 하는 부모님들이 많았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철영 씨는 현재 회사 생활이나 사회 생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렸을 때 기억들이 트라우마로 남는 것이라고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어렸을 때 아무리 자신이 노력을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공허감으로 자리 잡고 그것이 무력감으로 재경험되는 것이 현재에도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삶의 의미, 자기가 있는 자리에 행복감을 느끼는 것, 안정감을 찾는 것이 많이 어렵기도 하고 이 무력함은 잘 못했을 때, 할 일이 없을 때 공허함으로 많이 다가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단락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버드 대학교 정신과 교수 조지 베일런트는 1938년부터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해 있는 814명의 사람들을 평생에 걸쳐 추적 관찰했습니다. 이들은 하버드대 법대 졸업생 집단, 지능이 뛰어난 여성 집단, 대도시 출신 고등학교 중퇴자였습니다. 이들에게 스트레스 정도는 행복한 삶에서 중요한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을 긍정적인 태도로 넘기는 사람이 결국 더 행복했다는 게 이 연구의 결론입니다. 이 연구에서 앤서니 피렐레라는 인물의 사례는 주목할 만합니다. 1941년 연구원이 그를 처음 찾아갔을 때 그는 난방도 잘 안 되는 보스턴의 초라한 집에서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버지와 무력한 어머니 밑에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7년 뒤인 1998년에는 보스턴 공원이 보이는 좋은 집에서 사는 대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피렐레는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가족들의 감정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평온의 기도를 성실하게 한 덕분에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고 용기와 인내심을 지닐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이시여, 저에게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마지막 이 부분인데요. 아동들에게 가족 안에서의 폭력 경험, 그런 고민과 괴로움 속에서 바뀌는 부분이 없다는 걸 자꾸 확인하게 되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잘못인 양, 자신의 무력함인 양, 자신이 모자라서인 양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자신이 지금 삶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짝 앞에 보면요. 철옹 씨가 느낀 부분이 있어요.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모임을 할 때 함께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과거를 극복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고 새롭게 마음이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철영 씨는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에게 자신이 먼저 다가갈 수 있었고 그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면서 처음으로 무척 행복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네요. 저는 무엇보다 철옹 씨가 새로 들어온 신입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만큼 마음 주고받으면서 많이 치유가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언가 주고 받고 주는 관계, 그리고 내가 별거 안 해도 그저 나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단락을 읽게 되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